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험 있었죠? 자, 시험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회사영어 강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0년 3차 시험 있었습니다. 자, 2020년 3차 시험의 회사영어 풀이를 위해서였고요. 자,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풀었던 출제 경향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디에서 시험들이 나왔는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회사 영어는 크게 세 과목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SMCP와 그 다음에 국제협약, 그리고 항해 또는 선박 운용과 관련된 파트에서 우리 시험이 항상 나오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SMCP에서 한 40%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 한 7문제 정도가 예상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은 국제협약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2문항, 자, 무려 12문항 60점에 해당하는 문제가 국제협약 파트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항해나 또는 선박 운용 파트에서는 이번에는 한 문제 정도가 등등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20년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항해 선박 운용에서 5문항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근데 올해는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적게 한 문항 정도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조금 보실 텐데요. SMCP 7문항에서는요, 늘 제가 강조드렸던 용어의 정의가 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는 무조건 100%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쉽스 루팅 관련해서도 2문항이 나왔습니다. 쉽스 루팅 관련해서 2문항. 여기 라운드어바웃 같은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펠링에 관련해서도 한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 시험은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MCP의 제너럴 파트에서 대수속력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등장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장의 복무지침, 스탠딩 오더 관련한 문제가 또 한 문제 등장해서 총 합이 7문항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제협약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늘 공부했던 UN 해양법, 그 다음에 수색구조 매뉴얼, 그 다음에 충돌 예방규칙, 솔라스, ISPS, STCW, 마폴까지, 자, 여기 나왔던 7개의 협약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각각의 최소한 한 문제 이상씩 다 출제가 된 아주 특별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보통 주로 UN 해양법, 그 다음에 수색구조, 그 다음에 콜레그 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솔라스, ISPS, STCW에서는 보통 ISPS가 나오면 얘가 안 나온다거나, STCW가 나오면 마폴이 안 나온다거나, 또는 여기서 뭐 많이 나와야 2-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던 경향성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이 파트에서도 전부 다 출제가 돼서 총 5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협약이 나왔든 우리는 늘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적어 놓은 이제 문제들이 다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나중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항해와 선박 운용 파트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공부 방법은 문제를 외우는 방식으로, 자, 다른 협약 같은 부분은 이제 개념서를 파고 또 파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 반면에, 항해 선박 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1초 만에 문제를 만나자마자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많이 외워두셔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한 문제, 이번에는 데드 레커닝이 등장을 했고요. 데드 레커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를 만났을 땐 기분 좋게 한 문제 풀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들을 다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바로 SMCP의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등장했고, 자, 전부 다 공부했던 리스트, 그 다음에 머스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틀린 부분인데, 이게 이제 list of crew, passengers and others on boar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원, 여객, 또 다른 사람이 탑승한 사람들의 리스트, 목록이다라는 말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function, 기능이다. 이 기능이라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원이나 탑승한 사람들의 목록과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 같은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을 muster list라고 합니다. 그죠? 자, muster list. 첫 번째 문제 정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muster라는 소집
또는 집합이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로만 바꿔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nlit 또는 beach to 같은 것들을 역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되새길 수 있겠습니다. 자, 전부 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콜레그에서 나왔는데, 자, 이번 콜레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려운 느낌으로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게 이제 등화, 형상물, 반드시 시험엔 한 번쯤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게 마스트 헤드 라이트, 사이드 라이트 또는 스턴 라이트의 등화의 각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은 조금 더 국지적인 부분까지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던 그 부분이 등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자신 있게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함정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기역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개의 올라운드 라이트, 그죠? 예, 두 개의 전주등인데 그때 어떤 색깔인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upper, 위쪽은 빨강색이고 그 다음에 lower, 아래쪽은 흰색인 등화. 사실은 그리고 이 등화에 대한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이 등화에 대한 규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위는 빨갛고 아래쪽은 하얀색인 것, 즉 홍 그리고 백의 등화를 달고 있는 선박은 어선인데요. 근데 어선인데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트롤 어선 같은 경우는 위쪽이 녹색이고 밑에가 흰색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트롤 어선은 제외한 어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을 보시면 똑같이 two around right, 두 개의 전주등인데 근데 둘 다 red light래. 그러면은 빨간색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은 먼저 문제가 있는 선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NUC 선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전주등인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upper, 위쪽은 흰색이고요. 아래쪽은 빨간색이래요. 아까 기역과 정반대로 되어 있는 백홍의 등화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홍 등화는 도선사 선박의 등화라고 했습니다. 또는 파일럿티지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가 찾아놓은 그대로 정답지를 보니, 네,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정답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니은 디귿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겠어요. 니은 디귿은. 자, 그런데 헷갈리는 게 1번하고 3번에서 1번은 a vessel engaged in fishing이라고 해서 어선이라고 설명됐죠. 어선. 근데 3번은 어선은 어선인데 other than troll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트롤 선박을 제외한 어선이라는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아니라. 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자신 있게 맞추셨을 것이고 아니면은 조금 중요 파트만 하겠다 하면서 좀 깊이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문제에서 조금 틀리셨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오늘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한 몇 가지를 뽑을 수 있다면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자, 다음 유엔해양법에 관련된 건데, 자, 유엔해양법에서는 아주 자주 우리에게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영해에서의 주권인데요. 주권은 우리가 소버레인티라고 하고 이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주권이라는 것은 12마일까지죠. 영토로부터 12마일까지인데 12 노티컬 마일까지를 우리가 영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영해에 이르기까지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죠? 예,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영해 12마일까지 가는 동안에 어디를 다 포함해서 거쳐가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랜드 테리토리라고 하는 영토. 이것도 밑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랜드 테리토리 영토. 그 다음에 영토 내에는 강, 호수와 같은 내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내수를 internal water라고 그러는데 이 internal water를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international water라는 말로 교묘하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첫 번째 틀린 것으로 골라줄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archipelagic waters까지 해서 우리가 군도 수역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territorial sea라는 단어까지 영토, 영해, 그 다음에 군도 수역, 그
그 다음에 영해에 이르기까지, 그죠? 영토, 내수, 군도 수역, 영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번째로 이제 이 바다 부분 말고 그 12마일에 해당하는 곳에 상공, 제가 어떻게 설명을 또 드렸냐면, 자, 요렇게 해안선이 있고요. 이걸 이제 해안선을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 이 육지에서 12마일까지, 이 12마일까지가 영해라면, 이 영해의 상공, 그죠? 그 다음에 영해의 해저의 바닥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seabed라고 합니다. seabed. 그 다음에 그 아래의 하층토, 이걸 subsoil이라고 하는데, 그 상공과 물은 당연히 들어갔고요. 상공과 seabed, 해저면과 그 해저 바닥까지, 그죠? 하층토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영해, 이제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에어스페이스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맞는 표현이죠, 그죠? 자, 그리고 it's bed, seabed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층토인 subsoil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선택지에는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답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면은 별로 잘 안 다뤘던 요 마지막 부분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주권의 우리 영해의 주권이라는 것이 is exercised, 시행되어진다, 주권이 미친다, 이런 말이고요. subject to this convention,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곳에 미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to other rule, 또 다른 규칙 중에 또 다른,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저기 international과 지금 internal이 사실은 바뀐 거거든요. 또 다른 international, 국제, 또 다른 국제법의 규칙에 to, 지금 subject to에 함께 걸려 있습니다. subject to에 대상이 되는 이 규칙과 협약과 이제 국제 규정 하에서 이 영해에서 주권이 미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에서 사실은 마지막에 리을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간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재밌는 게, 문제 출제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는 인터널과 인터내셔널을 좀 비슷하게 생긴 스펠링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조금 바꿔놓은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나중 뒤에 가다 보면요, 그런 문제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자, 요 문제에서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인터널이고 요게 인터내셔널인데 이 두 개를 바꿔놨어요. 이게 국제법이라고 해야지 사실은 인터널, 내법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법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인터널 law라고 해서 국내법 이렇게 쓰지는 않는 말이거든요. 차라리 national law 이런 말이 더 낫죠. 자,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요 두 개, 기읍과 리을이 틀린 말로서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4번 영역도 우리가 안전속력, 우리 콜레그에서 제일 처음 이제 콜레그의 항법 규정을 보면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게 견시, 룩아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안전속력인데, 안전속력으로 다녀라고 항상 얘기하는 얘기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안전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도 시험에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그대로 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상황들은,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조금 굉장히 좀 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안전 속력을 고려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시정의 상태 당연히 봐야 되겠죠. 시정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속력을 조금 달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raffic density라고 해서 교통의 밀집도, 그 다음에 maneuverability of the vessel, 선박의 조종성인데, 그 조종성은 여기 나오는 stopping distance, 정선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turning ability, 우리의 터닝 서클의 크기와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할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야간의 경우에는 뭐 배경등의 존재라든가, 그 다음에 자선의 역산광 같은 것들도 우리가 신경 써라고, 제가 이제 배경등이 뭔지, 역산광이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흘수. 자, 흘수 당연히 우리가 이용 가능한 수역의 흘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안전 속력을 결정할 때 흘수의 여유가 많은 곳, UKC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곳이라면은 우리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좀 좁은 수역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홀수의 UKC가 좀 적다 그러면은 속력을 빨리 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스쿼팅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말들을 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구나 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당연히 고려할 요소에 모두 5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리을은 미음으로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5번에 자, 5번은 ISPS가 등장을 했는데, 야, 이거 재밌는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 우리가 이제 선박의 증서, ISPS에 따른 증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최초 검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최초 검사 이후에 5년에 한 번씩 갱신 검사를 실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2년과 3년 차 중간중간에 이게 중간 검사를 하나씩 하면서 또 다른 갱신을 해 나가면서 이제 ISPS에서 나오는 그 증서를 우리가 갱신을 해 나가는데,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최초 검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Initial Ver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갱신 검사를 뭐라 그러냐? 갱신 검사를 우리가 Renewal이라고 하죠. Renewal Verifica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증서 유효기간 5년까지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검사를 우리가 영어로 Intermediat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t least one intermediate verification 에서 적어도 한 번의 중간 검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최종 검사라는 것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최후의 검사,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하면 끝인 이런 검사 같은 건 없는 거죠. 우리가 선박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증서를 갱신하면서 다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솔라스. 이 문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문제인데, 자, 보시면 솔라스 규정을 적용하는 선박 중에서 적용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은 자, 나무로 되거나 원시적인 형태로 지은 선박 당연히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not propelled by mechanical means, 기계적 수단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는 선박 당연히 제외되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데, 자, 500톤 이하의 500톤에 미치지 않는 어떤 선박, passenger ship이 아니라 cargo ship, 화물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적용이 제외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함과 어선도 제외를 하고요. 자, 비읍도 좋습니다. 비읍은 여가용 요트인데 그것이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이라는 표현은 틀렸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 not engaged in, 무역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줘야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하고 비읍이 제외 선박으로서 디귿 비읍이 틀린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제외 선박으로서 맞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정답 4번이 3번 4연 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역시 SMCP로 이번에는 돌아왔습니다. 자, SMCP의 용어의 정의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다수가 이제 비슷한 용어들을 조금 모아놓고 헷갈리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네요. 자, 이거 보시면 major, 아주 거대하고 주된 어떤 통제가 되지 않는 uncontrolled flow of seawater가 물로 들어온다, 선박으로 들어온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걸 flooding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여기 O를 중심으로 escape of liquid, 액체가 빠져나가는 것, 그 다음에 조금 경미하게 inflow of seawater,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 즉 파이프에서 물이 빠져서 새어 나가는 것도 있고, 또는 벽면에서 물이 새어서 들어오는 형태도 있고, 어쨌든 새어 나가거나 새어 들어오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leaking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leaking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seawater가 flowing into the vessel, 선박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거는 선체 데미지라든가 보통은 해치 커버 같은 것이 물에 씻기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make water라는 표현도 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는 이번에는 accidental escape of oil, 기름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해면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걸 oil spill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서 다시 정답을 찾아보면 이번 재밌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주고 기역, 니은, 디귿을 이제 디귿, 리을을 이제 배열하라고 그랬는데 이 정답 순서 그대로 줬어요. flooding, leaking, 그다음에 make water, 그다음에 spill까지 순서를 그대로 줬기 때문에 1번을 아주 손쉽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8번 보시면요. 이건 마스터 스탠딩 오더인데 당직 근무 수칙입니다. 이 당직 근무 수칙은 보통은 이제 STCW 협약에 의거해서 보통 우리가 작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협약에 봤던 내용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같은 경우는 거의 SMCP적인 어떤 요소를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짧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The officer of the watch, 당직 사관은 shall keep a proper lookout, 견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께 한번 한 점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STCW에서 늘 나오는 용어 있죠. Do not hand over. hand over라는 것은 건네주다라는 뜻으로 당직을 건네지 마라. 누구에게? the duty, 의무를 to the officer, 사관에게 who is not in good condition.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좋지 않은 사관에게, 무슨 말이냐면 술을 막 먹고 왔거나 또는 충분히 휴식하지 않아서 당직 근무를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당직을 건네주지 말라는 그런 문구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STCW에는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법적인 어떤 용어들을 좀 사용을 해서 규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좀 사용하고 있고, 이건 좀 약식으로 좀 풀어놓은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 수색 패턴 중요하죠.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라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수색 패턴을 하나씩 다 다뤘습니다. 그죠? Expanding Square Search, 그 다음에 Sector Search, 그 다음에 Parallel Track Search,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미음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들은 정말 여러분들께 훈련을 많이 시켜드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문항 한 문항을 뜯어서 정확하게 외우더라고 했고, 역시 그랬던 것이 보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기흥,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으로 갈 건데, 자, Parallel Track Search라는 PS는 어떤 형태에서 쓰는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넓은 면을 수색할 때고, 그럼 넓은 면을 수색한 이유는 뭐냐면 수색 물표의 위치가 약간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면을 수색한다는 것까지 맞았는데 생존자의 위치가 certain, 확실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위에 틀린 겁니다. uncertain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흔히 우리가 개념을 외우면은 바로 풀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해석을 조금 정확하게 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아주 교묘하게 접두어 같은 것을 붙이고 빼고 해서 이 문제들을 틀린 거 맞는 것을 바꿔놓는, 이렇게 on을 붙인다거나 또는 not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형태의 문제를 내면 사실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어려운 시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수업할 때.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학원에서 또는 다른 혼자서 공부를 하신 분들과 조금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포인트가 될 만한 데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아마도 난생 처음 보는, 이럴 줄 몰랐어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쩌면 대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부분은 이 두 개가 바뀌었어요. 설명이 서로 바뀌었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대다수에서 수색을 하고, 선박은 코스를 따라다니면서 OSC의 명령에 따라다니면서 항해의 체크포인트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와 선박의 합동수색이죠. 합동수색이 바로 미음에 나와 있는 coordinated, 합동, 조종된 선박과 비행기 간의 수색 패턴이 미음이, 이 설명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럼 트랙 라인 서치는 뭐냐면 일렬로 쭉 가는 그런 수색이잖아요. 그죠? 그 선박은 보통 normally used when, 언제 비행기나 선박이 has disappeared, 사라지는데 without a trace, 흔적도 없이 along a known, 이것도 잘 썼어요. known, 알고 있는 루트를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를 따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쓰는 거는 TS입니다. 저 안에 있는 문구는 다 맞는데 사실은 제목이 틀린 거죠. 이렇게 제목을 바꿔놓는, 사실은 이런 리을, 미음과 같은 문제는 좀 쉬운 편.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라도 생각하는 게, 이 리을, 미음에 현혹돼서 혹시라도 이 디귿에 있는 uncertain을 못 봤을까 조금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조금 중상 이상은 되는 것 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10번 보시면 10번 너무 쉽죠. 이건 잠깐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쉽스 루팅 중에서 세퍼레이션 포인트나 이제 레인 같은 것들이 circular, 둥근 형태로 circular,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roundabout이라고 했었죠.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번 역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었으니까 이번엔 살짝 머리 식히는 DR, Dead Reckoning이 드디어 등장을 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패턴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키워드는 뭐냐면요. True Course하고 Distance, 즉 코스와 거리만으로 우리가 위치를 우리가 예상해서 찍어 나가면서 가는 거 추측 항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Dead Reckoning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무래도 혹시라도 좀 설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마도 제 개념 강의나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콜레그 같은 경우도 또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음향신호네요, 음향신호. 와, 근데 이번 음향신호 출제는 조금 큰 마음 먹고 굉장히 국지적인 영역에서 좀 낸 것 같습니다. 잘 안 나오던 영역에서 나왔어요. 보통 쉽게 만곡부나 또는 경고신호 정도만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두 개를 한꺼번에 내면서 옳지 않은 것도 그것도 모두 고르는 박스 형태. 아이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었을 문제. 자, 오늘 난이도 최상의 문제였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난이도 최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개념을 외워야지 하고 외웠다면은 최상은 아니에요. 최상은 아닌데 왜 최상이냐면 여기는 안 나오겠지 하고 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 한 번씩 다뤄요. 근데 조금 덜 힘주어 공부했을까봐 조금 사실 마음에 조금 걱정은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잘 푸셨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한번 풀이를 하자면 자, 여기는 일단은 무중의 음향 신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요 선박의 이제 주인공을 먼저 봐야 돼요. 동력선인데 항해 중이지만 but stopped and making no way through the water. 요만큼이 이 선박의 이름 명칭이에요. 그죠? 동력선이 항해 중이긴 한데 멈춰서 대수속력을 갖지 않고 있는 쉽게 말해서 동력선인데 약간 드리프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선박 같은 경우는 이게 무중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2분이 넘지 않게 장음 2회를 울리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no, not more than 2 minutes. 2분이 넘지 않게 장음 2회를 울리라고 했는데 여기 one prolonged blast가 나와 있어서 이게 틀린 거고 참고로 one prolonged라는 것은 power driven vessel이 underway이기만 하면 됩니다. 즉 멈췄거나 대수속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한 번에 장음을 울리는 것이고 니은의 정답은 아니죠. 니은은 to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장음 2회가 이렇게 뿡뿡 이렇게 울리면 이렇게 두 번째 장음 2회와는 2분이긴 한데 이 장음과 장음 사이에는 2초의 간격을 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2초라는 간격을 1초라고 표현해 놓은 것 역시 틀렸습니다. 2초로 바꿔주셔야 되고 굉장히 섬세하죠. 근데 다 설명했던 부분이긴 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제 앵커를 놓았을 때 상황입니다. 자, 앵커를 놓았을 때는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놓쳤을 수 있는데 이건 1분입니다. 1분. 앵커를 놓았을 때는 1분이 넘지 않는 간격으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선수 쪽에서는 벨을 울려라 그랬어요. 선수에서는 벨을 딸랑딸랑 이렇게 울려주시고요. 근데 그 시간은 여기 나와 있어요. 5초. 그 다음에 100m가 넘는 선박이라면 이 길이가 100m가 넘는다면 지금 앵커를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뒤쪽에서 징을 울려라고 했었습니다. 징을. 땡 이렇게 징을 울려주는 형태인데 역시 5초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 부분 다 맞는 표현들. 5초 그리고 여기 1분이 넘는 부분에 1 꽂혀주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세 개가 틀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문장을 지금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공부했으면 되었을까 아니면 이게 공부한 데서 나왔던 것인가
또 내가 뭘 놓쳤을까? 그래서 조금 혹시라도 이번 시험에서 조금 점수가 조금 아쉬운 점수를 받았다 싶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반성을 해보시거나 다음번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야죠. 점차 회사영어가 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출제위원들도 어렵게 변별력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내는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라스의 이제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쉬워요. 어느 부분까지 쉽냐면 딱 여기까지 쉽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여러분들이 쉬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딱 문제를 보면서, 나 이거 아는 건데 하면서 풀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객선 안전증서 12개월. 그죠? 기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화물선에 이제 안전 구조와 관련된, 그 다음에 안전 이퀴먼트, 장비, 그리고 무선 장비들에 관련된 규정은 5년이 넘지 않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었던 니은 부분에 by the administration 그 주관청에 의하여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아마 이 문제를 내시는 분이 그냥 12와 5로만 내고 싶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두 군데라도 어떻게든 한번 더 뚫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보다가 모르겠다. administration 단어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면제 증서는 제가 사실은 잘 안 다뤄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당연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그것에 대한 면제 증서는 shall be vali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효해야 된다. for longer than the period of certificate to which it refers. 그것이 언급하고 있는 증서의 기간,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증서에 언급되어져 있는 만료 기간을 넘어서도 유효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증서에 쓰여져 있는 만료 기간을 넘어서 유효할 리는 당연히 없는 건데 이것을 shall not be valid라고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을 그냥 not을 하나 빼서 문제를 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조금 이 문제를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지 하면서 그냥 골라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암기를 하시다 보니까 유효기간을 넘었는데도 유효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리가 없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13번은 조금 어렵게 출제하기 위해서 딱 이 두 개가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 이외의 것을 위해서 이것도 밑줄 긋고 이것도 밑줄 끄며 하나를 낫을 뺀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까지 문제를 낸다면 이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제 회사의 출제진들이 정말로 중요한 파트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낼 수도 있겠다라면서 조금 공부의 방향성을 진짜 더 깊이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그다음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항해 당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럼 바로 STCW 협약에 근거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는 스탠딩 올더 같은 걸로도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부분. 자, 정답 부분으로 바로 갈게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보통 제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이제 변형 문제로 낼 때 이런 변형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Whoever is in charge of navigational watch 항해 당직을 책임지고 있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shall be assigned 바로 틀렸죠? 아니죠? shall not be assigned 할당되어서는 안 된다. 또는 요것도 같이 not에 걸린 거예요. undertake 이행해서도 안 된다. 의무를 그 의무는 어떤 의무? which would interfere with 방해할 만한 의무 어떤 것을 그들의 안전한 항해 당직을 안전 항해를 방해할 만한 의무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은 뭐냐면 내가 항해 당직을 서고 있는데 선장이 와가지고 사망사 아니면 이양사 이렇게 부르면서 잠깐 이 서류 업무 조금만 하렴 좀 본사에 공문 하나만 보내렴 이런 식으로 선장이 이런 식으로 어떤 추가적인 임무를 항해 당직 중에 만약에 부여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부인하셔야 된다. 자,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과 같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이번엔 마폴인데 이런 건 오히려 또 쉬어가는 코너죠. 사실은 이제 마폴에서 특히나 NX1의 5일에서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나왔고요. 이제 슬럽 탱크에 대한 내용은 정말 기출도 많이 되었었고 그리고 제가 강조 드린 바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푸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은 또 저 개념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 이렇게 되는데,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SMCP를 제일 처음 공부를 할 때, SMCP 제일 처음 제너럴 파트에서 속력, 스피드에 관련된 SMCP 제너럴에서 스피드라는 것을 처음 소개하는 문구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하죠. 별다른 언급이 없을 때는 대수속력 또는 우리가 필요하다라면 대지속력을 사용을 하고 그 두 개를 구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쓰면 speed through the water, through. 그 다음에 이건 speed over the ground, 육지에서 바라본 속력이기 때문에 대수, 대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떤 문구가 있냐면 SMCP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SMCP라는 그 책을 보잖아요. SMCP 책을 보다가 속력을 서로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부분을 문구를 보게 된다면 그 속력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이 몇 노트 이렇게 돼 있으면은 SMCP 속에서는 그 표현을 대수속력으로 해석하라라고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In general principle, 일반적인 원칙, 뭐에 대한 IMO SMCP에 대한 일반적 사용 원칙에서 선박의 속력은 is to be expressed, 표현되어야 된다. In case라는 어떤 경우에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there's no further notation in ship's speed. 이 부분이에요. There's no further notation. 별다른 추가적인 notation, 언급이 없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라? The present speed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speed through the water를 의미하는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SMCP에. 이렇게 적혀 있겠죠. 정답은 이제 4번이 들어가는 건데, 자, 이렇게 SMCP에서 언급하는 속력의 개념은 스피드, 대수 속력, speed through the water가 맞고,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대지 속력을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SMCP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 원문 속에 있는 표현된 속력은 무슨 속력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거는 대수 속력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을 오해를 해서 실무에서는 대지 속력을 거기다 쓴다라고 했으니 여기서도 대지 속력이라고 골라야지, 이렇게 해서 고르셨다면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랑 유사한 또 다른 문제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또 대지 속력이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정답은 대수 속력으로 또 고르라고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여기선 서로 이견이 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는 이견 없이 무조건 이건 대수 속력이 맞습니다.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쉬운 감점이 없으셨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제. 이거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알파벳 외우듯이 제일 처음에 달달달 외우라고 했었던 거, 수정만 하자면 foxtrot 이렇게 들어가실 것이고, 레이다가 아니라 Romeo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이거는 E가 틀렸네요. Victor, 그 다음에 줄리가 아니라 Juliet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준비 잘 돼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쉬어가는 코너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다시 한번 ship's routing이 한 번 더 나왔어요. ship's routing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옳지 않은 것들,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마지막에 정답 4번이 되겠는데, 4번을 이제 precautionary area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요, 이게 avoid casualty 막 하면서 아주 위험하다라는 말 있죠. 이게 두 번이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should be avoided by all ships, 모든 선박에 의해서 피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정답이 area to be avoided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제가 한번 잠깐만 비교하겠습니다. 저기 나오는 precautionary area랑 항상 제가 짝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precautionary area. 자, 이 둘의 차이는 뭔데?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항해를 금지하고 있는 영역, 피해야 되는 부분, 또는 요거는 항해가 가능하긴 하다. 항해는 가능하나 대신에 조심해서 항해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의 설명 속에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should be avoided, 피해져야 될 어떤 수역이다, 영역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반드시 이거는 area to be avoided라는 위에 걸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 기준점을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 이렇게 항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틀리지 않고 문제 맞추셨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다시 한번 콜레그로 돌아왔는데, 콜레그의 제일 첫 번째 파트 A의 용어의 정의 부분도 역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고, 역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나머지는 다 맞는데 설명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느낌에서는 좀 더 자세히 보길 바래요. 제가 특히나 이제 이 문제 보면서 제가 2번, 3번 봤던 부분은 어디냐면 이 부분. 이거 있죠? 요 not. 잘 쓴 거예요. 잘 쓴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아니라 다음 언제라도 이 sailing vessel의 요 not을 교묘하게 없애가지고 문제를 낼 가능성, 이런 거 충분히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패턴을 보아하니 출제자들이 이런 것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역, 니은, 디귿을 제일 처음 문제 딱 받고 풀어봤을 때 요거 이거 안 뺐네, 괜찮네, 이거 맞네, 이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빼거나 뭘 바꿔서 문제를 낼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잘 맞췄다는 건 알겠죠. 근데 다음에 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 같은 위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이 틀렸죠. 요거는 이제 C플레인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위그크래프트는 제가 설명 많이 들었잖아요. 멀티모돌한 형태로서 우리가 표면 효과를 이용해서 아주 근접해서 close proximity 이런 단어도 등장하죠. 근접해서 해상 표면에서 날아가는 그런 형태의 해상 비행기 같은데 비행기가 아닌 그 하이브리드의 형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수업에서는 막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나왔으니까 이거는 기분 좋게 맞추셨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20번인데 20번 마폴입니다. 마폴. 그리고 마폴에서는 아까 슬롭 탱크 하나, 그리고 이번에 요 문제까지 역시 어디서만 출제되고 있냐면은 NX1 부속서 1의 기름과 관련된 규정에서만 출제되고 있고요. 이번 역시 기름에서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은 오일 디스차징에 대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탱커선에서 기름 배출 규정인데, 사실 이 문제 역시 제가 변형을 한 몇 개를 시켰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변형을 시켜봤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역은 뭐냐면은 특별 해역 안에 있냐 없냐, 여기서 not,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not을 넣고 빼고도 이런 문제를 많이 같이 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숫자 2개를 좀 외우셔야 돼요. 50마일, 그죠? 가장 가까운 육지, nearest land에서 50마일.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유분의 순간 배출률 30리터인데, 이 2개의 숫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그리고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좀 봤습니다. liters per hour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liters per hour 아닙니다. 1마일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신 liter 다음에 per hour,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보셨냐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용어의 정의, 이거 말고 지금 여기서 이제 기름 배출 규정 말고 유분의 순간 배출률에 대한 용어의 정의할 때 그 시간당 배출량을 나누라고 그랬죠. 무엇으로? 선속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당 배출량을 선속으로 나누면은 시간당 배출 리터가 선속으로 나눴다는 것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루트로 항진했다고 치면 10마일을 갔다라는 거잖아요. 10마일을. 그 10으로 나눴으니까 1마일, 노티컬 마일당에 몇 리터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터 다음에 노티컬 마일, 이게 맞습니다. liters per nautical mile이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 주의해서 잘 봐주세요. 아니 30이라는 숫자는 맞아요. 50이라는 숫자도 맞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좀 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정확하게 봐야지 하다가 오히려 틀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자, 디귿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디귿은 뭐냐면 탱커가 proceeding en rout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en route라는 것은 역시 이게 항해 중인 이런 뜻이 되는 건데, 항진하고 있는 이런 뜻인데, 이 proceeding에 en route가 있어도 되냐 안 되냐는 부분에 있다면 요거는 없어도 그만입니다. 없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탱커선이 정지해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뿌릴 수는 없고 항해 중이어야 된다. 이것도 제가 리을과 같이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프로시딩 하지 않고 만약에 스탑, 멈춰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선속이 제로라는 건데 0으로 시간당 배출력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속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탱커는 항진 중이어야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20개의 해사 영어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제 강의 교재 그리고 문제집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서 없었던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다 공부했던 부분이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유형을 용어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말들을 교묘하게 자꾸만 바꿔가지고 문제를 계속 어렵게 내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나올지 다 알고 봤는데도, 그리고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처럼 정말 알고 여기서 나올 줄 알고 봤는데도 그 준비가 조금 부족해서 틀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데, 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사 영어를 공부할 때 예전부터 많이 공부하던 방법들이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문답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준비를 하고 했었다면 지금은 시대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협약과 같은 부분들은 문답식으로 해서는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개념을 정말로 숙지하고 암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영어적 표현도 굉장히 섬세하게 봐서 부정어 하나, not 하나, 반의어 하나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그래, 이런 어려운 식의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연습을 제가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희 학원 출신의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일 쳤고 그동안 이제 준비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으니까 오늘 정말 진짜 꿀잠을 주무시길 바라고, 이제 오늘 이제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